감독님 혹시 365인데 선생님 얼른 들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줘. 얼른 빨리 화장실에 갔다 와라. 아,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 매번 시작하는 거지만 정말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떨려요. 선생님은 이게 할 때 이게 일이기는 하지만 항상 새로운 느낌의 긴장감을 갖다 가지게 됐나? 우리 친구들도 공부할 때 이 긴장감 있죠. 근데 이 긴장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기억력도 높여주지만 사람의 집중력 또한 우리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긴장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살면서 우리가 이 긴장을 갖다가 하게 되면 너무 이게 위축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적당한 긴장감은 우리를 집중하게 할 수 있다. 자, 오늘 그 여러분들의 긴장감에 선생님의 목소리를 더해서 여러분들의 긴장을 최고조로 싹 이렇게 끌어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 오늘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혼합물의 분리를 할 때 고체 혼합물의 분리, 그 다음에 또 액체 혼합물의 분리, 그 다음에 또 기체 혼합물의 분리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근데 제일로 중요한 고체와 액체에 대한 이 사실부터 우리 한번 끄집어 내보도록 할까요? 일단 고체라고 하는 혼합물들은 우리가 분리할 때는 말이죠. 어디에다가? 물속에다가 우리가 넣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물 위에 뜨는 이렇게 물질, 우리가 부유물이라고 하는 것과 자, 우리 물과 같은 액체 속에 우리가 가라앉는 침전물이라고 하는 물질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게끔 됩니다. 자, 근데 그 액체의 밀도보다 낮은 물질은 A는 당연히 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같은 부피에 대해서, 같은 공간을 차지하는 크기에 대해서 질량이 작기 때문이죠. 그럼 얘는 질량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밀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A가 자, 제일로 그렇지, 작고, 그 다음에 액체, 그 액체의 밀도보다 더 큰 게 바로 가라앉은 B가 되어집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 신선한 벽실을 갖다가 우리가 골라보면 위쪽에 뜨는 우리 벽실은 당연히 그렇죠, 속이 비어있는 벽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요? 바로 쭉정이죠, 쭉정이. 원래는 쭉정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우리 쭉정이. 근데 이 쭉정이는 그냥 일반 물에 우리가 하면 잘 안 골라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소금물 0.5%짜리의 농도에 우리가 벽실을 갖다 넣으면 그 위쪽에 뜨는 물질들이 다 쭉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우리 가라앉은 것들은 뭐냐? 바로 속이 꽉 찬 아주 좋은 벽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꺼내서 이걸 건조시켜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여기서 또 벼가 올라와서 자라나게끔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는 아니죠? 이런 존재인 거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갖다 우리 골라보는 방법인데, 원래 여러분들 달걀을 갖다가 우리가 삶으면요, 오래된 달걀이 약간 냄새는 야리꾸리하지만 맛은 훨씬 더 기가 막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단백질이 우리 상할 때 약간의 단맛을 가지기 때문이라는데, 난 선생님은 먹어본 적이 없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이라는 거. 자, 일단 우리 소금물 5%짜리에다가요, 우리 달걀 2개를 갖다가 띄웠더니 B 달걀은 가라앉고 A 달걀은 위에 떴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우리 오래된 달걀이냐? 감독님 질문 안 할 줄 알았죠? 여기 A 달걀, B 달걀 중에 어떤 달걀이 더 오래된 달걀이에요? 오, 우리 감독님이 B가 오래된 달걀. 왜 오래된 달걀이라고 생각하세요? 농도가 더 진해진다? 어디 썩은 농도? 아이고.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 달걀이 오래되면은 달걀 속에 있는 요 우무질이라고 하는 약간 불투명한 그 말랑말랑한 껍질이 여기 달걀의 껍질로부터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이 빈틈이 생기는데 이 빈틈에 뭐가 채워지느냐? 자, 바로 공기가 들어가서 이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빈틈에 채워진 공기로 인해서 이 달걀이 어떻게 되느냐? 가벼워지죠. 가벼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떠오르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A 달걀이 바로 오래된 달걀이고요. 여기 가라앉은 이 달걀이 우리가 바로 신선한 달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달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신선한 달걀만 먹고 싶다. 그러면 항상 소금을 5%짜리를 갖다가 준비해서 거기다가 넣어보면 신선한 달걀만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달걀이 뜨는 게 있고 가라앉은 게 있는데 자기는 밑에 거 먹으면서 남한테는 이렇게 위에 뜨는 거 주면 안 돼. 그거는 진짜 양심에 털난 거다 진짜. 그러면 안 돼. 자, 여기 봐봐. 이번엔 우리 고체 혼합물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액체 혼합물에 대한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게 나왔죠? 이 장치 이름은 뭐냐? 바로 분별 깔때기입니다. 분별, 두 가지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분리할 때 쓰는 장치인데요. 자, 그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장치를 갖다 이용해서 자, 물과 식용유 또는 물과 알테르, 물과 사용화탄소, 간장과 참기름을 우리가 분리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장치를 사용할 때 뚜껑을 닫아 놓으면 실제적으로 위에서 누르는 뭐가 대기압의 힘이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에 우리가 또 제대로 안 되어지죠. 그래서 이 뚜껑을 열어서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 분별 깔때기 아래쪽에 있는 이 뾰족한 부분에 비커에 우리 벽에 닿아서 우리가 옆쪽으로 튀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준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꼭지, 영어로는 우리가 콕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꼭지를 열어서 우리가 쪼르르르르르르 하고 우리가 따라내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채워지면서 위에 있는 우리 액체와 아래에 있는 액체가 우리가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분별 깔때기는 완벽하게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밑에 게 우리가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 중간층 정도에서는 우리가 따로 받아서 버리고 위층에 있는 것을 갖다 받아서 또다시 분리하게 되면 위와 아래쪽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밀도가 낮은 물질, 아래쪽에 있는 건 밀도가 높은 물질. 그러면 물과 식용유 중에는 위쪽에 있는 게 누구야? 그렇지, 바로 식용유. 식용유가 밀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물이 밀도가 높습니다. 물의 밀도는 1.0이지만 식용유의 밀도는 0.79인가 그래요. 그렇죠. 자, 근데 물과 에테르의 경우도 우리가 물이 에테르보다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에테르가 위쪽에 뜨게끔 되어지죠. 에테르는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에 쓰냐면 영화 같은 데서 우리가 왜 마취를 갖다가 시켜서 우리가 동물들을 잠재울 때 쓰는 액체인데 마취제의 역할로도 우리가 쓰이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너무 세면 우리가 이런 생물체의 목숨을 갖다 앗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에테르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물과 사용화탄소 중에서는 오히려 사용화탄소가 물보다 밀도가 더 높아서 아래쪽에 가라앉습니다. 자, 근데 간장과 참기름인데 당연히 참기름이 간장보다 밀도가 낮죠. 간장의 밀도가 참기름보다 높죠. 자, 이렇게 해서 혼합물의 분리를 갖다 우리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뭘로? 분별 깔때기라는 장치로. 그렇다면 이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장치를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모든 액체 혼합물을 갖다 분리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밀도차를 갖다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를 갖다 이용해서 우리 생활상에서 여러 가지를 분리해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게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도 사금을 채취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넓은 이 접시를 갖다가 우리 이용해서 물가에다가 흙을 퍼서 살살살살 하면 흘러가는 물이 그 모래와 자갈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운반해서 가지고 가고 사금을 우리가 아래쪽에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금을 갖다 우리 모아서 나중에 금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랬었는데 이 사금에 대한 채취가 사금이 무엇보다 모래나 그 다음에 물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키질로 곡물을 갖다 분리한다는 얘기는 키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옆에 날개가 달린 상태에서 이걸 갖다 들었다가 착 놓으면 그 위로 떠오르면서 이 쭉정이와 같이 속이 빈 것들은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요.
근데 속이 꽉 차 있는 것들은 공기의 밀도보다 높기 때문에 어떻게 돼? 아래로 내려오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키질로 공물을 갖다 분리할 때, 혈액에 분리할 때도 마찬가지. 혈액 분리할 때 우리가 그 아래쪽에는 백혈구, 적혈구와 같은 혈구가, 그 다음 위쪽에는 우리 혈액의 우리 주성분인 혈장이 우리가 분리가 되어져 나타나게끔 되어집니다. 층이 이렇게 지어짐에 따라서 어디가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게끔 되어 있죠. 근데 바다에 우리 유출되어진 기름 또한 바닷물보다 기름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에 떠있는 기름들을 오일펜스로 가두어서 우리가 분리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오늘 여기 밀도 차이를 이용한 이 분리까지 하고 한번 옷을 갖다 한번 바꿔 입고 와볼까? 수업 중간에? 괜찮겠지? 자, 그럼 선생님 변신하고 돌아올 테니까 기대해줘. 자, 선생님은 쑥 사라진다.